네, 그러면 오늘은 수열의 합, 시그마 부분과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먼저 시그마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그마.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K는 1부터 N까지라는 표시를 하고 여기에 뭐를 쓰냐? 앞에서 배웠던 그 수열, 일반식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시그마 뜻이 뭐냐면 그 그리스어로 S 대문자예요. 서메이션, 합이란 뜻입니다. 즉 이렇게 쓰면 무슨 얘기냐, 어떤 수열을 첫 번째부터 쭉 더해서 마지막 n번째까지를 더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뭐냐면 번째의 수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해 나가라 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서 저희가 배웠던 거, 즉 등차 수열의 합과 등비 수열의 합을 표현했을 때 뭐라 말했냐면 SN이라고 했죠. 똑같습니다. 즉 좀 중요하니까 또 따로 좀 쓸게요.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 시그마의 표현과 SN은 똑같습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주세요. 간혹 학생들이 꼭 이 시그마하고 이거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두 표현은 똑같은 거예요. 시그마와 SN은 똑같습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주세요. 좀 혼동될 수 있으니까 잘 헷갈리지 말고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이 또 뭐를 많이 하냐면은, 아니 앞에서 배웠던 거는 다 수열을 할 때 뭐 번째 항이나 그러면 다 뭐 n번째 항 뭐 이렇게 배웠는데 왜 여긴 갑자기 K로 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별뜻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좀 흐릿하게 좀 써볼게요. 그냥 뭐 의도는 알겠어요. 오케이. 1부터 n번째까지 더한 거니까 우리가 앞에서 표현했던 게 AN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금도 말했다시피 의도는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좀 헷갈린다 이거죠. 뭐가 도대체 뭐가 n인데, 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까 옛날부터 그냥 좀 약속처럼 한 게 그냥 어쨌든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한 건데 굳이 이것도 n번째를 하지 말고 그냥 K로, 이미 K번째라 해서 그 K를 1부터 N까지 더하자 라고 해서 그냥 따온 겁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 꼭 K일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냥 좀 옛날부터 K라는 걸 많이 써서 그냥 이렇게 쓴 거지, 뭐 I로 해도 좋고 L로 해도 좋고 뭐 I 그냥 다른 문자로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많이 쓰는 게 K다 보니까 그냥 K로 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요 문자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이 시그마라는 표현 자체가 1부터 n번째까지 더한 거구나. 그리고 그거와 같은 표현이 앞에서 배웠던 SN이다 라는 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에 대한 좀 성질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의 성질은요, 만약에 어떤 수열에 이렇게 실수배가 돼 있는 형태에 대해서 더하라고 하면은 이 실수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들을 곱한 상태에서 더해 나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다 더한 다음에 나중에 실수배를 한 거나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어떤 두 수열이 있을 때 만약에 더해지는 범위가 똑같아요. 얘도 1부터 n번째까지고 얘도 1부터 n번째까지요. 어떤 두 수열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럴 때는 둘을 그냥 합쳐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가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계산의 특징이 또 있어요. 따로따로 해도 상관없고 같이 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단 범위가 일치돼야 돼요. 범위가 조금이라도 일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범위가 일치됐을 때만 합치고 분리하고가 다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성질이 또 뭐가 있냐면 어떤 상수를 1부터 n번째까지 더해라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 그냥 어떤 상수를 계속 더해 나가는데 몇 번 더하냐? n번 더해라 이거예요. 즉, 이 상수가 n개가 있는 거죠. 그럼 이 계산은 뭐냐? n 곱하기 c에서 nc가 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열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고 어떤 상수를 시그마 처리돼가지고 이걸 더해라 라고 할 때는 그냥 이거의 배수로 하면 되는 겁니다. nc가 답인 거예요. 요게 시그마 계산의 기본적인 성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시그마 하면 딱 떠오르는 공식들이 있죠. 이 친구들. 시그마 공부했으면 아마 다 알 거예요. 이런 거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자, 얘네들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여기 쓴 거랑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쓴 거는 뭐냐면은 어떤 수열을, 임의의 수열을 첫 번째부터 쭉 더해서 n번째까지 더하라는 건데 이 시그마 k 공식 또는 k제곱, k세제곱 공식 같은 경우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그냥 단순히 1부터 그냥 쭉 그냥 더해서 n번째까지 더한 게 뭐냐를 물어본 거예요.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야 1부터 어디까지 더한 게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고 얘는 그게 아니라 어떤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더한 게 얼마냐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친구 공식은 정말 필히 외워야 되는 거죠. 2분의 n 플러스 1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뜻은 뭐냐면 제곱수들의 합 1제곱, 2제곱 이런 애들을 쭉 이제 n번째까지 n제곱까지 더했을 때 값이 뭐냐라고 할 때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세제곱인데요. 1세제곱, 2세제곱 더해 나가서 마지막 n세제곱까지 더한 게 얼마냐? 라고 할 때는 2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이거 전체 제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요 세제곱은 그냥 첫 번째 거 외우면 이거 전체 제곱이다라고 해서 외우는 걸 안 헷갈려 하는데 이 제곱 공식들을 항상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좀 구분을 잘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소홀히 외우라는 건 아니고 둘을 좀 많이 좀 헷갈려하고 좀 잘 못 외우는 경향들이 좀 있으니까 잘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공식은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 얘랑 좀 잘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해주세요. 요거. 자, 그리고 여기 파트에서 또 조심해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 보면은 다 시작점이 1부터예요. 1부터 더했을 때만 이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만약에 뭐 10까지 더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게 1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3부터 더하라고 해본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3부터 쭉쭉 더해 나가서 10까지 더하라는 거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이거 10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겠구나 n에다 10 넣으면 되겠지? 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시작점이 1이 아니니까. 그러면 난 이걸 가지고 공식을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이 공식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1이 아닌 경우는 좀 번거롭다 하더라도 항상 1에서 스타트를 해야 돼요. 1에서 벌려 나가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공식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K는 1부터 10까지 더한 거에서 K는 1부터 2까지 더한 거를 빼야지만 각각의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부터 10까지 더한 거니까 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2분의 이제 10
11 되는 거고, 빼기 이것도 1부터 더해 나가는 거니까 쓸 수 있네. 그래서 n에다 2 넣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55 빼기 3 해가지고 52가 답이 되는 거예요. 즉 시그마 공식을 이거 시그마 k 나와있다 해서 무조건 막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작점을 잘 봐라 이거죠. 1인지 아닌지 잘 확인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솔직히 이렇게 하면은 시그마에 대한 개념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좀 문제 풀면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점을 제가 좀 한 가지 좀 강조를 해드린다면, 요 시그마 안에는 요렇게 A, K, 뭐 어떨 때는 A, N일 수도 있어요. 요렇게 됐을 때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 너무 익숙해지니까 막 다른 형태가 나오면은 좀 많이들 힘들어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되어 있거나 막 요렇게 돼 있거나 되게 막 많아요. 그러니까 즉 이 안에 시그마 안에 있는 형태가 그냥 온전히 착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막 이상하게 형태가 돼 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놓고서는 뭐 이걸 가지고 일반항 구해라 뭐 이런 문제들 많은데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여기 안에 있는 게 결국 그 n번째 항을 말하는 거고, 제가 앞에서 이제 수열 맨 처음에 드렸던 거 잘 기억을 하시면은 n번째 항이 결국 그 수열의 뭐다? 일반식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전개하면은 마지막 부분이 n번째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n 넣으면은 an, bn이 결국 이 수열에 진행되는 그 일반항이구나 라고 나오는 거고, 이 친구도 결국 n번째 넣으면은 3n-2의 an이 돼서 이게 결국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안에 뭔가 다른 형태가 있다고 해서 뭐 당황할 필요 없고, 이걸 통해서 뭔가 n번째 항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그냥 여기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결국 그냥 n번째 항이다라는 걸 꼭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개념이 헷갈리면은 앞에서 제가 수열에서 설명했던 거 앞부분 좀 잘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개념상으로는 시그마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은 말 그대로 어떤 수열을 딱 줬을 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증명해라라고 하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한 좀 옛날 문제들을 좀 보면은 이제 증명하는 과정 문제가 나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빈칸 문제죠. 빈칸 문제가 항상 나왔었어요. 모의고사에서. 그리고 내신에서도 좀 많이 나왔고. 근데 최근 이제 모의고사나 이제 수능들을 보게 되면은 이 빈칸 문제가 다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대신 다른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개념적으로 봤을 때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이제는 큰 의미가 없고, 이제 뭘 배워야 되냐? 그럼 과연 여기 단원에서 관련된 문제가 뭐가 나와야 되냐를 더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의 뭔지,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에 관련된 어떤 개념이나 그런 것보다는 수학적 기납법 파트에서 나오는 그 문제 유형들이 뭐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공부하는 게 좀 더 좋다 이거예요. 물론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좀 알 수 있는 거지만은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학적 기납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구분하는 게 뭘로 구분하냐면은 패턴이 있냐, 패턴이 없냐 라고 좀 구분을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패턴이 있다라는 거는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규칙성이 있는 것 같고,
그동안 많이 봐오던 형태라는 걸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유형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패턴이 없는 거는 내가 바로바로 확인이 안 되니까 좀 나열을 해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가 좀 유추해서 풀어두는 문제. 그래서 제가 구분을 이렇게 보통 딱 두 개를 짓습니다. 패턴 있는 거와 없는 거. 그래서 패턴이 있는 거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말 그대로 이제 앞에서 배웠던 뭐 등차 수열 형태, 그리고 등비 수열 형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아마 이런 설명했을 거예요.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너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내 다음 놈과 나를 뺐을 때 뭔가 값이 똑같구나. 딱 이걸 보는 순간 너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딱 패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앞에서 배웠던 등차 수열대로 풀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앞에서 배웠던 거 등차 중앙 혹시 기억나시나요? 등차 중앙. 가운데 거는 그 양쪽 옆에 것끼리 더한 거에 2분의 1이다. 그거를 이렇게 일반항으로 좀 써본다면은 가운데 거는 양쪽 끝에 거를 더한 거에 2분의 1로 나눈 거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등차 중앙. 이런 표시가 있어도 어 등차 중앙? 등차 중앙 성립되면 너 등차 수열이지. 제가 앞에서 아마 이 등차 중앙이 또 다른 말로 등차 수열의 판별식이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의미가 있는 거고 이 세 개가 이런 관계를 이뤄? 너 그러면 등차 수열이겠네 라고 바로 딱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등차 수열대로 풀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패턴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등비수열도 있어요. 등비수열은 뭐냐? 내 다음 놈을 나로 나눴을 때 값이 똑같다. 또는 살짝 변형시켜서 내 다음 놈이 나오려면은 나한테서 뭐를 일정하게 곱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있고 앞에서 등차중앙 했으면 여긴 등비중앙 있겠죠. 가운데 거를 제곱을 하면 양쪽 끝에 더한 곱한 걸로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은 등비수열이구나. 등비수열이니까 그럼 앞에서 등비수열 배웠던 대로 풀어야 되겠구나. 패턴이 있다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약간 이 친구의 변형 스타일이에요. 뺐는데 어떤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상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식이 나온다 이거죠. 또는 이거의 변형 스타일인데 내 다음 놈이 나오려면은 뭔가 일정한 값을 곱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식을 곱해 나가는 패턴도 있어요. 참고로 이 친구들이 제가 앞서 잠깐 얘기했던 개차 수열들입니다. 개차 수열이 뭐였냐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섞여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공차가 또 다른 식이고 아니면 공비가 막 또 다른 식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상한 거 썼네요. 죄송합니다. 어떤 식이에요. 임의의 식이에요. 이렇게 공비도 어떤 식이고 뭔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거가 개차 수열인데 그렇다고 개차 수열이 이런 게 있으니까 개차 수열 또 배워야 되나? 그건 또 아니다 이거예요. 각각의 또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에 맞춰서 푸는 거에 연습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런 것도 푸는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보통 좀 이 두 개는 나열해서 뭐 여기는 더해 나가고 여기는 곱해 나가 가지고 소거하는 형태로 좀 푸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엄연히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냐면 주기. 주기를 활용한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요렇다.
라고 나온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A1하고 A7하고 같고, 뭐 A2하고 A8하고 같고, A3하고 A9하고 같고. 아, 계속 반복이 되는구나. 주기가 있다 이거예요. 주기가 6이구나. 그걸 활용해서 푸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패턴이 있네. 그래서 제가 패턴이 있는 유형에다 넣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패턴이 있는 친구들은 사실 더 세세하게 가면은 이거보다 더 많을 수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 요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딱 맞게 푸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패턴이 없는 친구들이 좀 어려운 거고, 이 친구들이 좀 시험에 좀 많이 나온다 보면 돼요. 보통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객관식 킬러 15번에 나오기도 하고, 뭐 가끔 뭐 이제 13번, 14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보통 15번에 좀 많이 나와요. 그게 다 여기 친구들입니다. 그럼 여기 나오면은 학생들이 많이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막 전개를 막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비록 패턴이 없다곤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 좀 그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패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 표현하냐면은 순행이 있고 역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순행이라는 거 뭐냐면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뭐 규칙대로 가봐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좀 규칙성이 좀 보이는 형태가 있어서 제가 순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역행은 뭐냐면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조건에 있는 값을 보고 이게 이러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갔을 때는 얘가 어떻게 될까? 거꾸로 가는 거. 역행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비록 제가 패턴이 없다곤 하지만은 그 계산 과정을 하다 보면은 나름 또 좀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너 이거구나 이거구나라고 판단하기 좀 힘든 애들이다 보니까 제가 패턴이 없다곤 하지만은, 이런 순행 과정이나 역행 과정을 하다 보면은 또 나름대로 규칙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이제 노하우가 좀 생기는 거고 라고 있는데, 그래도 좀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게 어떨 때는 순행을 해야 되는지 역행을 해야 되는지는 좀 문제를 좀 풀어봐서 그런 감을 키워야 되지만은, 일단은 유형 자체는 이렇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나가는 순행 스타일도 있는 거고, 거꾸로 역으로 가는 것도 있다. 그래서 역행 스타일이 있다. 참고로 둘이 섞인 것도 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그 개념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거를 실제 모의고사에서 볼 일이 없을 거예요. 대신 수학적 기납법 단원에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 뭐냐라는 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구분을 짓는 게 패턴이 있는 것과 패턴이 없는 걸로 구분을 짓는데, 패턴이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딱 보면은 바로 이렇게 풀 수 있다 라고 딱 눈에 보이는 애들이 패턴이 있는 친구들. 패턴이 없는 친구들은 내가 좀 해봐야지 좀 알 수 있는 거, 딱 봤을 때 모르는 거. 패턴이 없는 친구들인데 여기에서는 순행과 역행이 있다 라는 거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도 제가 비록 이렇게 설명은 했지만은 사실 여기를 잘하려면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기 있는 이쪽 유형을 할 때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어보셔야 돼요. 막 이렇게도 전개해보고 이렇게도 전개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해야지 좀 감이 좀 생겨요. 이럴 때는 약간 좀 순행을 하는 게 좀 좋겠구나. 이럴 때는 좀 거꾸로 역행을 하는 게 좀 좋겠구나. 아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순행했다가 역행해도 괜찮겠구나. 많이 풀어봐야 그런 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이드는 이렇게 잡아드리지만은, 내가 이런 가이드대로 잘 풀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많이 풀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있다는 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 공부할 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열까지 해서 수열 단원도 다 마치고 수원에 대한 개념은 다 정리됐으니까, 이제 앞에서 제가 찍어서 올렸던 지수 로그부터 해서 오늘 제가 촬영한 이 수학적 기납법까지 필요할 때마다 좀 자주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수원 설명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수투 설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